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제법 많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거리에서 하는 음주단속 이런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는 신고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차가 약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신고해가지고 또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구토를 한다? 신고하고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차를 끌고 가더라 신고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이 제법 계십니다. 모든 음주운전에 따른 사건의 진행의 시작은 관할 경찰서에서의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정도 무렵에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는데 조금 조사 일정을 좀 미뤄달라 부탁하게 되면 보름, 심지어 어떤 의뢰인의 경우는 무려 한 달씩이나 연기 신청해서 또 이제 조사관이 또 그걸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형사 절차하고 행정 절차, 또 신분인 공무원인 경우는 징계 절차까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 그 징계 절차에 따른 소책은 별도로 진행되니까 그건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 절차하고 행정 절차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제출을 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사 절차인 경우는 초범인 경우인지 재범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경찰 조사 후에 검찰청으로 이제 송치가 되게 되고 담당 검사가 정해지게 되면 문자 메시지 옵니다. 담당 검사는 어떻게 됐다. 또 이제 사건 번호가 몇 번이다 이렇게 오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초범인 경우는 약식 기소하죠. 그래서 이제 문자에 그 약식이라는 문자가 보이면 약식 기소가 됐구나. 결국은 벌금의 액수구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하 500만 원부터 시작이 되죠. 초범인 경우도 0.2가 넘어간다? 그런 경우는 또 벌금 액수가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벌금으로 결정돼서 액수가 결정되게 되면 이제 통보가 오죠. 법원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다시 검찰청에서 또 안내문이 옵니다. 검찰청에 출석해가지고 벌금 얼마를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의 수치라고 한다면 10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담당 판사가 관대하게 한 500만 원 선고했다? 이건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약식 재판이 진행돼서 이제 결정된 일주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7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에 대한 안내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담당 검사가 벌금 액수에 대해서 정식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초범인 경우에 약식 기소가 된 경우는 벌금 액수를 얼마 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800만 원 납부를 해야 할 경우가 그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7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의 벌금 액수가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출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범 이상인 경우는 거의 정식 기소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문자 메시지에 구공판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 재범 이상인 경우는 언제까지로 보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시는데 경찰청 입장은 23년 전이죠. 2000년 7월 이후부터의 기록은 전부 다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의 음주운전 기록은 그건 제외됩니다. 1900년대 음주운전에 2번, 3번 있었다 할지라도 2000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없으면 그건 초범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7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초범이냐 재범 이상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7월 이후부터 이번에 단속이 두 번째 이상이다 하면 재범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구공판으로 오게 되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담 전화에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죠. 물론 이제 비용은 감수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그 경찰서 조사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전에 준비해가지고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뭔가 좀 정상을 참작받을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반성문 잘 쓰시고 자필로 뭐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짧더라도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다시는 운전 안 하겠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애절하게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과정이 불가피했다. 뭐 예를 들면 이 대리운전을 몇 번 불렀지만 기사가 배정이 안 됐다든지 또는 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든지 좀 경위 이런 것들을 의견서로 본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데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물론 있죠. 그리고 이제 탄원서는 이제 제3자가 가족이라든지 직장 뭐 동료 선후배 또는 뭐 알고 지내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 귀찮아하는 이런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탄원서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사회생활을 잘해왔던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몇 장 받으면 됩니까? 100장 받을까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많고 적고의 문제도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탄원서를 작성한 분들이 성의가 있다 한다면 신분증까지 복사해서 함께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본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그리고 이제 경위에 대한 의견서 쓰시고 주변 분들에게 부탁해서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탄원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서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부채 증명서, 운전이 생업수단인 경우에 이거 못하면 수입이 없어가지고 부채를 상환 못하면 나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 이제 운전이 자기 직장에서의 직책인 경우 그런 경우는 재직증명서에 써 있겠죠. 운송직 이렇게 한다든지 뭐 택배회사 운송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운전이 생계수단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경우는 이제 이동에 자동차 아니면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 확인서. 또 이제 이 생계수단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입증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의 시작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 후에 상급기관인 관할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그 통지서가 도달되어야 이제 이신청 절차도 진행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은 후에 3주? 또 길게는 어떤 경우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접어서 오는 그 통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보서가 도달되게 되면 그동안에 준비했던 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에는 써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또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다 안내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 제기해도 요건을 흔결로 바로 이제 각하해버리죠. 최선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의신청 제기가 되고 0.08 미만이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가능성은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안 되지만 행정심판 청구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된다든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를 병행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만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심판을 청구해서 그 위원회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는 징계 절차가 있는데요.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가 자기가 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소청이라고 하는 소청이 이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는 건데 공무원의 그 소청은 다음 절차를 위해서 필요적인 전치주의입니다. 반드시 소청을 제기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일반인들은 행정심판 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소청이 필요적인 전치주기 때문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류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서류 제출 시기는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경찰 조사 시 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조서와 함께 검찰청으로 이렇게 송치할 때 넘어가고 또 이제 검찰청에서 기소할 때 또 법원까지 그대로 다 갑니다. 그때 제출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제 단속돼 가지고 조사 일까지 일주일 남짓 기간 동안에 그걸 함께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반성문이라든지 또는 뭐 서약서 또는 의견서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탄원서는 주변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출을 다 못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서류는 담당 검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검찰청에 제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청에 제출을 못한 경우에 담당 판사가 정해지는 경우에 법원에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빨리 준비해서 제출을 할수록 간단하겠죠? 한모 조사받을 때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검찰청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경찰서 조사 때 제출 못했으면 나중에 또 검찰청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 시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반성문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 또 제3자가 작성하는 탄원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 그것들이 또 함께 준비돼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반성문 또 의견서 탄원서 이런 것들은 원본을 갖고 계시고 복사해서 제출하시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원본은 보관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처벌은 받게 되어 있지만 그 처벌의 정도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이 블로그라든지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문자로만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야 자세하게 안내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그게 저는 뭐 재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112가 나는데 구제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막연하게 질문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전화로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상담 전화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추측한데 뭐 익명성을 보장받고 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또 뭐 상담료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뭐 전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담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익명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오픈을 좀 해야 좀 더 상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감수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원하게 되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들은 공개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다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